미정 씨는 30대 초반에 결혼했지만 아이는 오랫동안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느긋했지만 30대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조급함, 불안함과 함께 간절해졌고 40대가 넘어서자 어느 정도 체념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정 씨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미정 씨는 너무 기뻐 그날의 놀라움과 두근거림, 기쁨, 벅찬 설렘의 감정을 일기장에 담았어요. 일기는 평생 잘 쓰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아기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죠. 그리고 간절했던 만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했죠. 하지만 육아는 쉽지 않았어요. 체력도 딸리고 마음같이 되지 않는 일들에 심신이 많이 지쳐갔죠. 그럼에도 미정 씨는 육아서에서 36개월까지가 애착 형성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 열심히 아이의 반응에 요구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아이의 친구들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노산이라 아이 또래의 엄마들 모임에서도 미정 씨는 나이가 제일 많았는데 많게는 20살가량 나이 차이가 나는 엄마도 있었습니다. 평상시 미정 씨 성격이라면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것조차 힘들어했을 테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젊은 엄마들이 많은 모임도 가리지 않고 참여하면서 자신의 성향을 극복했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고요. 이렇게 미정 씨는 아이에게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언제부턴가 미정 씨는 한숨 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잔소리를 하는 일도 잦아졌고 잦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언제부턴가 미정 씨와 대화는커녕 눈조차 마주치기 싫어하는 듯 보였고 오히려 친구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아이의 말투와 태도도 거슬리고 냉담하게만 느껴졌죠. 방문이 하루 종일 닫혀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나이 때는 다 그렇더라. 언제까지 품 안의 자식인 줄 아니? 다 독립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그래서 미정 씨는 아이가 사춘기가 심하게 왔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잠깐 이러다 말겠지 하면서요. 여기 미정 씨와 비슷한 케이스인 현숙 씨가 있습니다. 현숙 씨도 미정 씨와 비슷한 나이에 아이를 낳았고 아이에 대해 미정 씨만큼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만 현숙 씨의 아이도 사춘기 나이에 접어들었는데 여전히 현숙 씨와 대화도 자주 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기는 등 현숙 씨와 잘 지내고 있는 듯 보이는 게 달라 보일 뿐이지요. 사람들은 보통 미정 씨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고 현숙 씨 같은 경우가 운이 좋거나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캐나다 아동심리학자인 고든 유펠드 박사는 미정 씨와 같은 경우를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현상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며 오히려 아이가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부모는 아이를 위해 재빨리 자신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알아차리고 당장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고든 박사는 이런 현상을 어른 지향형과 또래 지향형의 개념으로 설명해요. 어른 지향형 아이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어른이 있는 아이를 말하고 또래 지향형 아이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또래들이 있는 아이를 말합니다. 미정 씨의 아이는 또래 지향형, 현숙 씨의 아이는 어른 지향형으로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른이란 훌륭한 교사처럼 아이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있어주므로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을 말해요. 어른 지향형 아이는 이런 어른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어른 지향형 아이에게 또래란 그저 자신의 삶에 추가적인 즐거움을 주는 존재일 뿐 자신의 삶의 절대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반면 또래 지향형 아이는 또래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또래들은 어른들과 달리 미성숙함으로 인해 서로에게 훌륭한 교사처럼 굴 수도 없고 올바르게 서로를 지도할 수도 없어요. 서로에 대한 애정은 가변적이기에 오히려 불안함을 줄 확률이 크죠. 그런데도 또래 지향형 아이들은 어른 지향형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또래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가 됩니다. 절대적인데 불완전하기에 채울 수 없는 갈망으로 또래 관계에 서로 집착을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렇다면 무엇이 아이를 어른 지향형이 되게 하고 또래 지향형이 되게 하는 것일까요? 아이가 어른을 향해 나아가고 어른이 아이를 끌어당기는 힘. 바로 애착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 애착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을 겁니다. 어릴 적 형성된 애착 유형은 한평생 그 사람의 성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고 36개월까지가 애착 형성의 결정적 시기라는 것도요. 하지만 아동심리학자인 고든 박사는 애착은 36개월 이후에도 여전히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가 보호자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질 때까지도 애착 욕구는 계속 채워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이의 애착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지 36개월까지만 신경 써야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장하면서 아이의 애착 욕구가 보호자로부터 계속 채워지면 아이는 어른 지향형의 아이로 자랄 수 있는 반면 성장하는 도중에 아이의 애착 욕구가 보호자로부터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아이는 다른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것은 또래가 될 수도 있고 디지털 게임기와 같은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또래는 아이의 애착을 보호자에게서 빼앗는 보호자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아이들의 하루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상대는 또래들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또래들은 가장 강력한 애착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요새 부모들은 아이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즈음부터도 아이의 사회성을 길러준다는 이유로 또래들과의 만남을 일부러 만들어주거나 육아가 지치고 힘들 때 조금 쉬려고 또래들끼리 어울려 놀게 하는 경우도 많죠. 학령기에 접어들면 아이들은 또래들을 학교에서도 만나고 학원에서도 만나고 휴대폰을 통한 SNS를 통해서도 만나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향했던 애착은 또래들에게 쉽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고든 박사는 절대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어떻게 해서든 아이의 애착을 또래들로부터 다시 어른에게로 되돌려 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로 고든 박사는 또래 지향형이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는데 그중 많은 사람들이 또래와의 만남을 부추기는 이유인 사회성에 대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사회성은 애착, 성숙, 사회화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어른과의 애착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이 뒷받침될 때 아이는 주변 세계에 대해 자유롭게 탐색하고 정보를 통합하면서 안정적인 성숙을 이뤄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애착의 단단한 기반 위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자아감을 잃지 않게 되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개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자의식과 다른 사람의 자의식을 모두 존중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통합의 과정으로 진정한 성숙이 이뤄지고 그러면서 아이는 자신의 개성을 키우고 관계의 기술 또한 세련되게 연마하면서 바람직한 사회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안정적인 애착의 기반 없이 무차별적으로 또래들과 너무 일찍 어울리다 보면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거나 혹은 다른 아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면서 모방하기에 이르는데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앞서 말한 바람직한 사회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죠. 보통 부모들은 아이들의 사회성을 개발해 준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또래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쉽게 말해 수줍음 없이 잘 어울려 놀 수 있는 능력, 즉 사회성보다는 사교성의 발달과 관련이 있을 뿐. 고든 박사는 사교성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회성 발달이고 이것은 자신을 보살펴주는 어른들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만 제대로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정 씨가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또래 친구들을 어릴 적부터 많이 만나게 해주고 혹시라도 형제가 없어 외로울까봐 친구들과의 만남을 언제나 적극적으로 격려해주며 공부도 뒤처지지 않게 해주려 밤늦게까지 친구들을 따라서 같이 학원에 다니게 한 것 등이 어쩌면 매일같이 대부분의 시간을 또래들과 어울리게 하면서 아이의 애착을 또래들과 형성하도록 부추긴 것일 수도 있어요. 미정 씨의 경우처럼 아이가 부모와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고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따분한 일로 생각하면서 피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때 부모는 이 신호를 놓치지 말고 또래에게 빼앗긴 애착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와의 애착을 유지하고 혹은 또래에게 빼앗긴 애착을 되돌려 아이를 어른 지향형의 아이로 이끌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아이와 붙어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 말이죠. 고든 박사가 제시한 매일 일상에서 노력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 4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 품 안으로 모으기입니다. 자기 전에 10분, 아침에 10분 따로 시간을 내서 침대 곁에서 아이의 얼굴을 응시하고 미소를 지으며 잘 자라고 잘 잤냐고 인사를 나누면서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가벼운 대화를 나눠보는 겁니다. 별거 아닌 주제의 대화로 주고받는 별거 아닌 듯한 각 10분의 시간이 매일의 습관이 된다면 아이와의 애착 에너지 충전은 조금씩 계속 쌓일 겁니다. 두 번째, 정서적 결합입니다. 아이가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반응하지만 때로는 요구하지 않는 것에도 반응해 줘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의 관심이나 흥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표현하거나 때로는 아무 조건 없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 존재 자체에 대해 기뻐하는 표현을 한다면 겉으로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끈끈한 정서적 결합의 끈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존 이끌어내기입니다. 아이가 뭔가를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많아지는 것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하지만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완전한 성숙 이전에 아이는 여전히 애착의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이가 독립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의존의 대상이 다른 무언가로 옮겨간 것일 확률이 크죠. 따라서 주저없이 기회가 된다면 아이가 어른에게 의존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아이의 나침반 되어주기입니다. 아이는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겉으로 티를 안 내도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길을 제시하고 올바른 길로 끌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 기꺼이 그 방향을 바라보고 손을 잡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부모가 오늘 하루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아이의 미래에 대해 너는 어떤 아이고 너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준다면 아이는 자신을 위해 고민해주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어른에게 마음속 특별한 친밀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정 씨와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멀어진 아이와 끈끈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마음의 타임머신을 되돌려 아이가 컸으니 큰 만큼 다르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한 마음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한없이 애정을 표현하고 항상 같이 있어주려고 했던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가 아이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요?